12월 19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 탄핵 정국 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짧으면 내년 5, 6월, 길면 내년 1년 내내 이런 재판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한 심판, 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어느 게 앞서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크게 바뀌게 된다. 내년 1년은 이런 두 가지 헌법재판소와 이 법원의 판결, 이 시기와 순서, 여기에 따라서 차기 권력 또는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느냐, 차기 권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권력 문제를 놓고 내년 1년은 뭐 정치권이 거기에 다 매달리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민생은 언제 챙기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뭐 그래도 어차피 이 권력 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권력 문제를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심판과 이재명의 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부분은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펜앤마이크에 월요일 아침에 출연을 했고, 어제 저녁에 출연을 했죠. 이 멸콩TV에 오후 7시, 6시 50분에 출연을 합니다. 수요일. 이렇게 해왔는데, 이 펜앤마이크는 이제 출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6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는 1시간 동안 하는 멸콩TV는 그대로 출연을 합니다.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송은재 TV의 방송을 한 번 더 하기를 원하지, 다른 방송에는 출연을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를 합니다. 이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 방송국의 이 흐름, 논조에 제가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정치 논평을 하면서, 시사 논평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출연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송은재 TV를 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했던 것, 이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 국민들의 민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사와 정치에 대해서 보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으냐,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냐,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하고 연구해가는, 그게 유튜브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지금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가장 큰 것은 돈입니다. 이 경영의 문제죠. 그래서 이 경영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제대로 된 언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본연의 기능, 이 기능이 기존의 언론들은 많이 상실했다. 이게 앞으로 유튜브에서 가능할 것이다. 현재 유튜브는 또 그렇지 않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요구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 측의 또 대통령실의 주장, 이런 것을 좀 강하게 홍보를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의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국민의힘에도 이 유튜브가 있고 다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엄청난 예산이, 또 조직이 이 홍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런 일을 할 거라면 제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든지, 또는 정치권에 직접 나서든지, 선거에 직접 나서는 것이 맞지, 제가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평론을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송은재 TV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립을 했고요. 또 제가 이 펜앤마이크는 이제 출연을 하지 않기로 했고, 멸콩TV는 그대로 출연을 한다라는 보고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한 군데 정도는, 일주일에 한 군데 정도는 출연을 할까 합니다. 이 정치 평론을 하는 다른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출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제가 그 다른 방송에 입맛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의 표시를 또 해야 되는 것은 이 송은재 TV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제가 다른 TV,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면 거기까지 와서 응원해 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고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변동이 생기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해야 한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시간 싸움입니다. 이 소위 재판 일정 싸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느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이 빨리 끝나느냐, 무슨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전례가 없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윤 대통령 이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 모두 일원화가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뭐 숫자로도 적고 수사 경험도 없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로 일원화를 하는 것이 맞다. 가장 큰 것은 이게 혐의가 지금 내란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공수처로 다 이관을 하자. 이게 검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으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재판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구속을 시킬 때도 그 재판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있다. 이건 검찰의 권한입니다. 직권남용까지는 검찰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경찰입니다. 또 공수처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첩하라 라는 부분,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는 이게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가 거의 일단은 혐의입니다. 혐의. 이렇게 굳어지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 공수처로 모두 이제 사건이 이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좀 더 마음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의 뭐 능력이라든지 수사의 속도를 본다면 공수처가 훨씬 이 능력이 떨어지고 수사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또 국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국방부에 많은 자료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이런 일이 터졌는데 여기에 관여된 많은 경찰 수뇌부들, 군 수뇌부들이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를 모두 술술 다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되고 이게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특히 군대에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거의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소위 군이 동원이 됐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됐으며 실탄이 얼마만큼 동원이 됐느냐, 군 차량은 얼마나 동원이 됐느냐,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엄이 시작될 때부터 이 군, 경, 수뇌부들 모두가 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반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살 길 찾겠느냐. 대통령의 이 계엄 명령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서 모두 자기 살 길만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뭐 왜냐하면요, 비상계엄 그 자체가 지금 국회 관련해서는 모두 생방송이 됐습니다. 생중계가 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본 것입니다. 군대가 동원이 됐고 총을 들었고 충돌이 일어났고
이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고 모두 본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제지를 했고 뭐 담을 튀어넘고 모두 이런 일들은 다 생중계가 됐습니다. 정치인 14명에 대해서 체포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뭐 한동훈 대표가 따지니까 윤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정신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또 이재명의,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재명의 저 국정 마비, 저 부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저건 뭐 거의 위헌 행위였다. 저걸 바로 잡아야 한다. 경고를 줘야 한다. 많은 뭐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은 법조인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그동안 2년 7개월 동안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두 가지를 착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 전체 정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내리는 추측입니다. 윤 대통령이 두 가지를 착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국방부 장관의 보고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하면 이 군이 명령대로 잘 계엄에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로 군은 전혀 이 명령에 따를 생각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길이 어딘가, 어떻게 하면 이 계엄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중에 자기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자 모두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부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죠. 이건 항명이죠. 항명.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항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계엄군이 이렇게 자기 명령대로 움직여 줄 것이다 라는 부분, 완전한 착각이었다. 그래서 계엄은 실패로 간 것이다. 둘째는 이 국회 기능 부분, 국회를 장악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착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군이 장악을 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이 부분이 법적인 논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상당 부분. 그런데 이게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국회 기능을 일정 부분 마비를 시키겠다,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를 시켜도 이게 논란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마비를 시켜서 이 정치권, 정치 활동을 중단을 시켜서 국정을 정상화시키겠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신 정권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또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권 때는 이게 소위 논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그 판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87년 헌법이,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헌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헌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착각이 있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군 동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게 완전히 바로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게 논란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 정치 활동,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켜서 국정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지금 여야가 나뉘어서 여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쪽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하면 늦출 것이냐,
연기시킬 것이냐. 야당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 2심 선고가 예정대로라면 2월 중순에 나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연기시킬 것이냐. 이제 이 싸움으로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는 말들이 모두 여기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2심 재판, 그 재판 기록을 받지 않겠다, 통지를 받지 않겠다. 자기가 이사를 하고도 이사한 것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을 시켜서 재판부가 오늘 아마 이재명의 그 의원회관을 찾아가서 이재명에게 직접 준다라고 합니다.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이제 이 재판 지연을 시도해야 하니까 이제 많은 이 수사에 대한 요구도 거절을 하고 아예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요구도 아예 접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모두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한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모두 쓰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이 재판 지연 전국에서 이기느냐? 일단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면 중단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이 6개월을 넘겨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는 633 원칙이죠. 2심은 3개월, 대법원 판결도 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내년 5월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끝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간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6명밖에 없는데도 지금 재판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이 재판관 3명을 더 임명하도록 기다려라 라고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 재판관 3명은 또 임명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이죠.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6명으로 재판관으로 그대로 지금 심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틀렸다. 이 6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임시 방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윤 대통령 심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착각한 것이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재판관을 임용해야 한다. 지금 이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명의 재판관은 지금 국민의힘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치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느냐? 민주당 단독으로 저렇게 추진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어느 쪽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시간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용적으로는 지금의 6명의 재판관으로 이 심리를 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정으로 보면 이 재판관 신규 임명 이걸 가지고 논란도 벌이고 이러면서 지금은 중단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정으로는 이게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9명이 심리를 하는 것이 그래도 일정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6명으로 하라, 9명 가야 한다, 9명 가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저건 또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 이러는데, 어느 쪽이 지금 윤 대통령 편인지는, 그러면 지금 주진우가 지적하는 것은 윤 대통령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심판 지연은 당연히 노려야 하는 것이다. 가장 제1원칙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처벌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 또 내용에 들어가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있고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 모두 지금 내란 혐의입니다. 비상계엄이 부적절했다.
이게 불법 혐의가 있다라는 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내란 혐의냐 아니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형법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내란범입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합니다. 내란 방조도 처벌을 합니다. 이게 내란 혐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겠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이 쟁점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또 이 공수처의 수사에 있어서 내란 혐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되느냐,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하게 될 테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건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더라도 이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더라도 이 재판에 발목이 잡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도 지금으로는 2월, 3월에는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재판이 빨라진다면 2월에 3월 초에 2심 판결, 5월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모든 게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대법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양쪽 모두 서두르고 있다라고는 느껴지지만 이 모두 이 혐의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에서 또 이재명도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재판 지연 수법은 다 쓰게 될 겁니다. 재판부 기피,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버티기, 변호사를 또 바꾼다, 별의 별짓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도 당연히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리를 해야 되고, 또 뭐 이 헌법재판소 이뿐만이 아니고 공수처의 저 수사, 기소, 재판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걸 걸고 지금 이 다퉈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5월 조기 대선, 아니면 여름, 가을까지 이 조기 대선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뒷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주장들을 하면서도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저 양곡법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 이 정족수가 150명인지 200명인지도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이 추가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계속 논란이 일면서 이 시간 끌기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권성동이 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로 해야 되느냐, 권영세냐, 뭐 나경원이냐, 김재섭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초선이죠. 37살의 김재섭.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탄핵에 찬성을 했던,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던 김재섭까지 이 TV조선에서 띄웠습니다. 또 일정 부분 지금 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권성동이 친윤인데 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데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이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개월 뒤에 윤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이 판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한 색깔로 가게 되면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적당히, 국민의힘은 뭐 그동안 비상계엄이나 이 탄핵 국면에서도 보여줬듯이 어떻게 해서든 주로 영남의 의원들이 주로 그런 식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기가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뭐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책임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런 식으로 가야 이 전국에서 나중에 말을 바꾸어 가면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영남에서는 자기가 뭐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기에 적당히 이 소위 반윤을 한 명 끼워 넣어서 적당히 이렇게 지도부를 구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김재섭을 이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재섭은 지금 뭐 자기가 이렇게 이용당하느니 하지 않겠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데, 아마 뭐 비대위원 정도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선, 재선, 삼선 이렇게 쭉 나눠서 이 비대위원 추천을 받겠다. 그 중에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권성동 입장에서도 권성동, 권영세 뭐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소위 이 계엄 전국에서, 재판 전국에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그래, 애매하게 섞어보자 지금.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차피 살 길 찾기 뭐 그런 식입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비상계엄이나 탄핵 때 보여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의 행태입니다. 비상계엄 때 그날 밤에 그 순간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눴던 단톡방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국회의원들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 이 자질,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로 모여야 하느냐, 지금 추경호는 뭐 절로 모여라, 일로 모여라,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회는 해산되는 것이냐, 국회가 지금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해제 결의를 막 우왕좌왕 뭐 엉망입니다. 이 모두 통제를 하고 있다, 군과 경찰이. 그래서 못 들어간다, 국회로. 담을 뛰어넘어야 한다. 아니다, 뒤로 어디로는 들어갈 수 있다. 뭐 우왕좌왕 막 엉망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시를 내립니다. 대표로서 요청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 모여라. 10번이 넘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추경호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리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뭐 50명이 지금 당사에 모여 있다, 국회가 아닌, 이런 걸 보입니다. 참 뼈아프지만 그때 민주당의 대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대처입니다. 물론 한동훈이 더 앞서서 국회 본회의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원들은 경찰과 군인들과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담을 튀어넘고 뭐 구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전부 기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 모입니다. 이재명은 그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생중계를 합니다. 자기가 담을 뛰어넘는 모습, 자기가 체포되는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생중계를 하고 지지자들에게 모두 국회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참,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능력, 조폭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걸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순발력,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비상계엄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무조건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국회 본관으로 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당사로 모여라라고 지시를 하는 추경호나 거기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당대표의 요청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가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습니다. 그냥 비상계엄의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뭐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럽니다. 홍준표는. 제시도 하지 않고 탄핵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층이 모여서 결집을 해서 윤 대통령을 지키자 하니까 또 탄핵 반대입니다. 근데 또 바뀝니다. 한번 보십시오. 좀 있으면. 그 탄핵에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았느냐 또 말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가 그 앞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내년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든 조기 대선이 열리든 그게 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권력을 회복하든지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든지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어제 했습니다. 대통령직에 나서겠다. 이준석 벌써 했습니다. 이재명은 뭐 당연히 지금 대통령 된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말을 바꾸고 재판 지연을 노리고 별의 별짓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수없는 거짓말을 쏟아내고 또 사기를 치게 될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보수우파 또 지지층에 그걸 이용할 겁니다. 아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은 물어야 한다. 보수우파에서 새로운 또 정치 세력,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새로운 이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또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송은재TV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저는 명료하다라고 봅니다. 국민의 민생의 입장에서 법치와 상식, 정치 개혁입니다. 그걸 위해서 세부적인 가장 큰 기준은 범죄자 이재명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할 수 있는 한 재판 지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처벌 이후에 결정이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든 또는 대선이 열리든 그때도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법치와 상식의 차원에서 이제 차기 권력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뭐 정치는 수도 없이 변화무쌍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1년간은 이 재판의 시간 싸움, 또 권력의 복귀, 차기 권력의 창출, 이 부분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무엇이 가장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무엇이 가장 정치 개혁, 법치 상식에 맞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